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8단원 생태계와 환경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단원에서 핵심 포인트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생태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끼리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생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건데, 교과서 252페이지 본문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독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생물들처럼 일정한 공간에서 자연 환경과 생물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체계,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한번 뜯어 볼게요. 자연 환경, 일단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여기 이 문장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무엇이 있느냐? 자연 환경이라는 요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즉,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생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과 생물, 즉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끼리 서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단독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들끼리 맺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생태계의 구성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게 되면은 생태계의 구성을 좀 한눈에 보기가 쉬운데요.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태계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던 자연 환경과 생물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은 비생물적 요인과 그리고 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비생물적 요인 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자연 환경이죠. 그래서 그 자연 환경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봤더니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것들, 우리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비생물적인 요인들을 자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한 자연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생물적 요인은 말 그대로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물적 요인들이 지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물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는 기준,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생물적 요인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양분을 획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양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이 뭔가 활동,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양분을 분해를 해서 세포흡을 통해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고 하는 것을 생성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양분입니다. 영양분을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생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산자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양분을 획득하는 방식이 스스로 양분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즉,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생산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스스로 합성을 하느냐? 빛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유기물을 흡수를 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뭐가 있을까? 빛 에너지만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물을 활용을 해서 이제 유기물, 포도당을 만드는 애들. 그죠?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식물이 있을 수 있죠.
식물이 이 대표적인 생산자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사는 식물 같은 애들, 뭐 조류 이런 애들이 있죠. 조류가 이 날아다니는 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그 해조류, 갈조류, 녹조류 뭐 이런 애들 알죠? 김이나 미역 같은 애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조류 같은 애들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유기물을 직접 스스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적으로 영양을 한다.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니까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생물이다라고 해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양분 획득 방식에 따른 생물적 요인을 분류했을 때 두 번째가 바로 소비자가 있는데요. 소비자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소비자는요, 얘는 소비를 해요. 즉, 소비라는 것은 이제 섭취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기물을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그 소화 과정에서 뭐 세포흡을 해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양분을 획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생산자와는 다르게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빛을 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몸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진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양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먹이를 이제 섭취를 통해서 획득을 하는 애들을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하겠지만 먹이사슬이라는 걸 보게 되면 가장 아래쪽에는 생산자가 있고요. 그 위에 생산자를 먹는 애들 1차 소비자,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 2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소비자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자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1차 소비자 이런 애들은 식물, 생산자를 먹기 때문에 뭐 초식동물, 초식동물, 그리고 초식동물을 먹는 뭐 육식동물,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이런 아이들을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구성되어 있는 그 생물적 요인 중에는 분해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도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요. 뭔가를 분해를 함으로써 얘네들은 양분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분해자는요, 살아있는 애들을 분해하지 않아요. 어떤 애들을 분해하냐면 죽은 생물의 사체, 그쵸? 사체. 생물의 사체라던가 아니면 배설물을 분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애들을 이제 분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분해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분해자? 뭔가 그 배설물 근처에서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죠. 뭐 곰팡이라던가 아니면 세균이라던가 곰팡이나 세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분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산자는 독립적으로 영양할 수 있는 생물이다.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또 해줬는데 소비자나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대신에 외부로부터 유기물을 뭐 분해를 하던 섭취를 하던 해야 되는 거야. 즉 외부에 있는 것에 종속되어서 영양을 하는 생물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같이 묶어서 불러주기도 해요. 하지만 종속 영양 생물이에요. 둘 다 종속 영양 생물이지만 유기물을 획득하는 방식은 소비자는 섭취를 통해서 섭취를 통해서 양분을 획득을 하고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을 뭘 해서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획득을 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물적 요인 얘네들을 이제 양분 획득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고 그리고 얘네들 대표적인 예시들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거예요. 비생물적 요인, 즉 자연환경,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비생물적 요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분 획득 방식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사이에 서로 뭔가 화살표, 사랑의 짝대기가 있네요. 서로
그 하트 시그널 보셨나요? 아무튼 지금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한 것 같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를 한 거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명칭도 있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물리에서 말하는 작용과 반작용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작용. 그럼 작용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자, 한번 봅시다. 빛이라고 하는 요인.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식물은 좋겠지. 왜? 뭘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즉,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라고 하는 거, 빛이 셀수록 광합성을 많이 한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을 보게 되면 빛에 의해서 생물의 활동이 결정되는 거니까 작용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기체가 많이 생성되나요?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대신에 뭐예요? 산소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공기의 성분이 변할 수 있겠죠. 즉 생물적 요인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적 요인이 하는 어떤 활동이었죠. 생명활동. 그거의 결과 환경적 요인이 변화가 되었어요. 즉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반작용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작용의 예시, 반작용의 예시, 즉 환경과 생물 사이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그 예시에 대해서 쭉 되게 많은 사례들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례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어떤 게 어떤 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뒤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었는데 생물적 요인 아까 그 표에 나와 있었던 지금 요 표에 나와 있었던 요거 분류하는 기준이 양분을 어떻게 획득하는지 양분 획득 방식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생물적 요인을.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생물적 요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성 단계에 따라서 생물적 요소를 이 그림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교과서 253쪽에 요 그림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생물적 요소를 구성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학교라고 하는 커다란 시스템이 있는데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학년 체계들이죠. 뭐 3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그리고 그 학년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인반부터 효반까지 이렇게 반 학급이 있고 그리고 그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각각 개개인의 여러분들 학생이죠. 이런 것처럼 생물적 요소들도요. 구성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작은 구성 단계에 해당하는 애들을 개체라고 해요.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고기 개체를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다 같은 종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종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똑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집단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체들끼리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되면 그걸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그 개체들이 다른 종들이 아니라 같은 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집단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물고기 개체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태계에는 이 물고기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는 이런 해파리라고 하는 종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불가사리도 있고요. 꽃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뭐 산호도 있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같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종,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을 군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합니다. 여러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라고 하는 거를 형성을 할 수 있는데 개체군 하나하나를 같은 종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했으니 여러 개체군이라는 거는 여러 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들이 모여서 그거보다 더 큰 집단인 군집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적 요소를 구성 단계에 따라서 개체, 그리고 개체군, 군집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군집에다가 플러스 환경, 즉 비생물적 요인, 환경 요소들을 첨가를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 생태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사리, 꽃게, 뭐 이 해초, 해파리, 물고기 이런 생물들만을 놓고 봤을 때 군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다에서 살고 있는 군집. 근데 그 군집이 살고 있는 환경까지를 고려를 했대요. 여기 뭐 물도 있을 수 있고 바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비생물적 요인, 환경 요소까지 고려한 그런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즉 생물적 요소를 구분하는 기준 우리 두 개를 배웠어요. 아까는 영양 방식, 즉 양분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 단계에 따라서 개체, 개체군, 군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생태계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생물적 요소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생물적 요소와 환경 요소가 합쳐져야지만 생태계가 되는 좀 더 포괄적인 범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